반갑습니다. 토담비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6년 11월 토익 정기고사가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들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토담비에서는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요 정도의 난이도가 요즘의 추세구나.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좀 자주 빈출된다더라. 이런 철저한 연구와 또 분석을 통해서 적중 특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지언정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두고 만든 적중 특강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Part 5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Part 5의 문제 12문제를 엄선해 봤습니다. 자, 원래 실제 정기고사에서는 30문제죠. 많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Part 7에 많은 시간이 할애돼야 되기 때문에 Part 5는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빠르게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의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의 형용사인 larg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를 가지고 세 개의 선택지를 나눠 놨고요. 그 다음에 C번에는 ly가 붙은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형용사야,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막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답이 조금 분산되거나 이 정답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A번, B번, D번은 일단은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C번의 largely는 일단은 부사입니다. 크게 보시고 세부적으로 줄여가셔야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빈칸 앞쪽에는 was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요구하는 품사는 여러분 어떤 품사입니까? 바로 형용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일단 C번은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이 larger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보통 than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야 되겠죠. 비교급이라는 급이기 때문에. 또한 문맥 안에서 A와 B라는 비교 대상 두 개가 보일 때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largest, 최상급은 기본적으로 정관사 덜을 수반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결국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니까 C번을 탈락시키고 than이 없다면 larger의 탈락, 정관사가 없다면 최상급의 탈락, 단순하게 정답은 원급 형용사 large를 고르시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주의사항은 여러분, 이 enough란 단어가 형용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nough는 품사적으로 부사로 주로 쓰이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이 문제는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다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해석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동사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적어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in order to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them까지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똑같은 강도로 해석을 하신다면 정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사의 해석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른 단어보다는 바로 뒤쪽에 있는 이 목적어와의 결합성을 신경 쓰자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는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바로 회사의 매월 나타내는 profit, 수익이라는 뜻이겠죠. 수익을 그들과 함께 뭐뭐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 profit이란 단어겠죠. 수익이란 뜻이겠죠. 4개의 선택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다 라고 본다면 C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vide는 provide A with B 뭐 이런 식의 어법이 들어간다면 왠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무엇이냐면 C번이라는 generat이 정답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뒤에 하고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이윤을 창출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건 위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투자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provide A with B라고 할 때는요. 이 앞쪽에 있는 A가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이나 대상이 먼저 나오고요. with 뒤에는 제공하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profit이 뒤쪽에 가 있었다면 이거는 정답의 가능성이겠지만 A와 B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누구일까요? 바로 split. 많은 분들이 스플릿을 그냥 쪼개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split A with B라고 쓴다면 A를 B들과 나눈다는 뜻인 겁니다. 회사에서 이만큼의 프로핏이 생겼다면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를 띄어서 너와 함께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something with somebody 이러한 어법으로 정답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단어를 정답을 골라낼 때는 한국어적인 의미만 따지지 마시고 스플릿이 뒤쪽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usage라고 하죠. 어법과 함께 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사실 10월 달에 스플릿이란 단어가 오답의 선택지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거겠죠. A번과 C번 같은 오답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103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선택지를 보면서 이 문제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릴 수 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되게 좋아요. 단어들이 의미보다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오늘의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alike. 저 단어가 사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보어 자리에서 많이 사용되겠죠. 예를 들어서 You and I are almost alike. 너와 나는 정말 닮았다. 닮았다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지금 문맥에서 보시는 것처럼 A and B alike. 이 어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A와 B 둘 다 정도의 해석이겠죠. alike가 어떤 뜻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like가 부사로 사용됐을 때 어떠한 패턴으로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문법 공부잖아요. 그죠? 나머지 단어들을 보시면 둘 다니까 either, 역시, as well, so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오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오늘부터 alike는 둘 다라는 뜻과 함께 A and B alike 이렇게 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토익 문제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서로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단어들을 선택지에 갖다 놓으면서 혼동될 만한 어휘를 묻는 그들의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뒤쪽에 나오는 they와 붙었을 때 웬만하면 다 해석이 그럴듯합니다. 그렇다면 단어들의 정확한 차별점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가오는 2월 12일 이미 하나의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2일 날 마케팅 팀원들은 9시에 리조트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스키를 탈 예정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가장 헷갈리는 선택지가 지금 아마 B번과 D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everyday라고 하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즉 여러 개의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맥상에서 on the coming February 12th란 단어하고 좀 안 맞는 거겠죠. 하지만 all day라고 한다면 하루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나 이럴 때는 엄마나 뭐 부모님께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올라이트 할 거예요. 그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네. 나이트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all night. 밤새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날짜가 나오고 그 종일이라는 느낌을 사용할 때는 all day라는 표현법을 쓴다는 거겠죠. A번에 another day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추가적으로 다른 날짜가 나와야지 정답이 가능한 거고요. each day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날들이라면 날짜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각각 여러 개의 날짜가 있을 때 정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선택지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정확한
차이점을 분석해서 정답을 고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에서는요. are 동사가 복수 동사였다면 요 바로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s가 붙은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4개의 선택지 중에서 s가 붙어 있는 명사는 A번과 B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품사적으로 C번과 D번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A번과 B번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겠죠. 요즘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measure라는 단어는요. 명사로 조치란 뜻이에요.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도가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말로 조치. 그죠? 네, 이런 거 외우면 기분 좋지? 네, 이런 개그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measurement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치수 같은 것을 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치수 혹은 측정치 정도의 뜻인 겁니다. 뭐 하나의 가벼운 예를 드린다면 남자분들이 절대 여성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허리 몇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굉장한 실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Excuse me, what is your waist measurement? 라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의 치수란 뜻이겠죠. 이 B번의 정답이 되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그것의 치수라는 개념, 수적인 개념이 동반될 때 보통 정답이 되기 마련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요것에 관해서라는 뜻이죠.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Cost cutting measures 묶어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용 절감 조치. 그죠? 네. 뒤쪽에서는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운영비, 과도한 운영비를 줄이고 싶다는 거겠죠. 자, B번의 뜻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 의미를 볼 때는 목적어가 중요하다는 점이겠죠. attend라는 단어가 정답이 될 때는 회의, 행사, 강연. 토익의 단골 손님이죠. attend the conference, attend the event, attend the lecture. 이런 단어들이 보통 나와야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consist는 of가 나와야 돼요. of가 없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operate이라는 단어는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기계류라든지 혹은 서비스를 담당한 무슨 업체 같은 거 이름이 나오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feature라는 단어, 오늘의 정답인데요. 어떨 때 정답이 되냐면 주어에 행사의 개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feature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 이번 행사에 어떠한 특색을 이루는 대상들이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고양시에서 매년 하는 꽃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네, flower show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행사에 갔더니 전 세계에서 다양한 꽃들이 거기에 있더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출연진인 겁니다. 행사에 갔더니 이런 애들이 있네. 그 출연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feature인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다가 Iron Man features 쓰게 되면 뒤쪽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앞쪽에 career fair, 취업 박람회 행사 나온 거 맞습니까? featured가 정답으로 들어가면서 그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게 feature의 뜻으로 고르는 겁니까? feature가 정답될 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누가 온다는 영어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행사가 나오니까 attend 같은 단어가 지금 선택지에서 여러분에게 오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attend는 행사가 뒤쪽에 오지 주어 자리에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요 3개의 선택지는 시제와 관련이 있고요. immediately 요 단어는 즉시란 뜻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제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가 즉 다수가 공통점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의도하고 문제를 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제를 갖고 문제를 냈구나. 그럼 시제를 보셔야 되겠죠. was 과거 시제잖아요. currently는 현재와 어울리는 시제.
Shortly는 soon이라는 뜻으로 미래와 어울리는 시간적 부사입니다. 하지만 recently, 최근에란 뜻은요. 나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과거 상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recently라는 단어는 과거도 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 둘 다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정답은 recently.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recently는 최근에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단어. 이렇게 알고 계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토익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다 최상급이기 때문에 급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igh냐, wide냐, fast냐, rich냐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디에 도달했다. 그럼 누군지를 알아야 어떠한 성격의 단어와 맞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겠죠. 자, 바로 주어가 다른 건 몰라도 level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레벨이라고 우리가 많이 어릴 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레벨에서 어떠한 단어들과 자주 어울려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야, 이거 난이도가 너무 넓은데? 이런 말은 안 써보셨죠? 난이도가 높다, 낮다라는 말을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level이란 단어는 high, low 이런 단어들과 어울리는 단어였다는 거죠. 어울림으로 볼 때 정답은 A번인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wide가 정답이 되려면 range 이런 범위나 그죠? 네. array 어떤 그 범위나 구간 같은 단어들이 온다면 또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겠죠. 속도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또 C번의 정답은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가 가능하겠죠. 오늘의 정답 A번 highest. high는 높다가 아니고 level 이랑 잘 어울리는 단어겠죠.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high랑 잘 어울리는 단어가 rate. 그 다음에 뭐 온도 같은 것도 괜찮죠. temperature. 그 다음에 뭐 speed. 이런 개념들은 다 high와 low의 개념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 컴마가 없는 상황이죠. 컴마가 없는데 문장의 첫 자리에 빈칸이라면 주어 자리가 확실하겠네요. 선택지 중에서 동명사의 선택지로 본다면 A번 가능합니다. 구매하는 것은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purchase는 구매 혹은 구매품. 마찬가지로 D번도 purchases가 붙었으면 구매품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겠죠. 자, 먼저 A번이 정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구매하다 무엇을 뒤쪽에 목적어가 없다면 정답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출제자는 B번과 D번 구매냐 구매품이냐 구매품이라면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를 물어봤다는 거겠죠. 일단 뒤쪽에 보니까요. can be returned 반품을 시킬 수 있다면 구매 행위는 아니겠고 구매한 물건이겠죠. 여러분 물건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면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있겠죠. 가산명사는 수의 표현이 있어야 가능한 정답이 되겠죠. 답은 D번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 맞습니까? 동명사도 저 자리에 괜찮습니다만 목적어 없어서 오답이고 purchase가 물건이란 뜻일 때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수의 표현이 필요하구나.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토익 실력을 갖게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요. Moreover 부사예요. As far as는 접속사입니다. beforehand도 부사예요. 그 다음에 on top of는 전치사입니다. 설사 A, B, C, D의 선택지의 뜻을 모른다고 쳐도요. 이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굳이 뜻을 몰라도 풀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his previous duties. 명사 앞에 쓰는 건 부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전치사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의미로 접근하셨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on top of, 뭐뭐 위에다 하나를 더 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n addition to와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해석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명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 극장에서는 창의적인 요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라는 거겠죠. 자,
앞에 나온 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성공했으니까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면 좋은 것 같죠? 이 중에서 프로그램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 initiative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첫 번째 뜻은 진취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딱 결정을 내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고 나가는 어떤 진취적인 모습도 뜻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요, 중요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보다 이전 정부에서 지금의 현 영어 수학 능력 시험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 교육 시스템을 바꿀 만한 영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한다면 Education Initia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획, 교육 프로그램. 그 단어가 영어로 Initiative고 이게 그 시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ET 시험. 하지만 실패를 했죠. 즉, 계획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Initiative. 좀 어렵죠.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진취성이란 뜻도 있고 계획해서 하려는 프로그램이란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규제, 궁금한 점. 이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내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는 관계 대명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행사가 없을 때 정답되는 단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답은 B번의 what. 이런 문제도 실제 시험장에서 해석을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Part 7에서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빠르고 정확한 Part 5의 학습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Part 5의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Part 6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저희 학생분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Part 6가요.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이 흐름상 알맞은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맨날 틀려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집어넣으려면 글에 대한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직독직해. 트랜슬레이션이 목적이 된 Part 6의 해결책은 좋지 않다는 거겠죠. 자,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글의 종류는 이메일이겠죠. 수신자와 발신자의 파악이 중요한 지문의 성격이구나. 자, we have received. 우리가 받았대요. 귀하의 무엇을? 아니, 우리가 이 지문을 썼던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 뭘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뒤쪽에 sales representative, 영업사원직에 요구한 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job, 직책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은 뭔가 약간 정답 중에 예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the position is still available. 그 자리가 아직도 빈자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뽑는 채용의 상황이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받은 거 뭐였을까요? 지원서겠죠. 선택지 첫 번째 application, 지원서라는 뜻인 겁니다. 상황을 보고 정답을 고르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채용 상황인데 왜 송장을 받고 영수증 받고 초대장을 받아요? 그죠? 말이 안 되겠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흐름상 알맞은 문제를 골라내는 문제겠죠. 자, 느껴보세요. 지원서 잘 받았어요. 아직 자리가 비었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을 뽑고 싶지 않았다면 자리가 아직 비었다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이 사람이 괜찮았던 거지. 자리 비었는데 말이야. 너 올래? 채용의 다음 순서를 말하는 문맥상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뒤쪽에 살짝 먼저 보시면요. 인터뷰를 잡아놨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해보세요. 자, 지원서를 잘 받았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너 올래? 너 괜찮겠니? 그러면 우리 면접 한번 있으니까 보러 와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리 비었습니다. 너 아직도 관심 있어? 그죠? 이거 한번 던져주면서 그러면 우리 심층 면접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와라. 그러면서 뒤쪽에서 그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다더라.
흐름으로 지금 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D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3번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133번의 문제는 여러분 연결어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채용을 하고 다닌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경력이 풍부합니다. 그죠? 다양한 회사에서 나왔고 그래서 so most of our tasks 우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네가 수행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너 경력 많으니까. 근데 뒤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는 quite different from others. 근데 우리 회사 다른 회사랑 되게 달라. 뒤에 보니까 그래서 너 새로운 스킬도 배워야 돼. 경력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한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다르니까 여기 와서 신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반전인 거죠. 경력이 많으시네요. 어려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신기술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연결이 가능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역접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는 바로 however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hence하고 thus는 둘 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므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괜찮은 단어입니다. hence가 이러한 연유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보통 사전에 많이 쓰여 있는데요. 결국 원인, hence, 결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C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정답을 고를 때는 D번의 furthermore가 정답이 되겠죠. 연결어 문제를 고를 때는요. 해석이 아니라 양쪽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정답되는지 정확한 틀을 갖고 계시는 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지문은요. 아직 사람을 뽑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신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면접 보고 나서 붙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미래적인 상황이 정답은 되겠구나. 선택지 중에서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는 아니잖아요. would, will과 would 둘 다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정도 차이가 미리 조금 명확하다면 would는 조금 불명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답은 would need겠죠. 이게 해석이에요. 글을 쓴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글을 썼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과 흐름 파악이 8-6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채용 상황이니까 지원서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면 너 면접 준비 한번 해볼래? 근데 우리 회사 다르니까 준비하고 다른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은 네가 몰랐던 반전의 내용이구나. 오면 새로운 거 많이 배워야 할 거야.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광고 질문이에요.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뭘 광고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도 사실 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도 내가 관심이 없는 광고들이 뜨면 짜증나기 마련입니다만 우연히 광고가 떴는데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제품과 그 제품들의 장단점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질문의 종류입니다. 자, 보통 광고 질문의 큰 특징이죠. 질문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사실 전문용어로 이걸 훅 센텐스라고 합니다. 사람을 훅 땡긴다는 거예요. 그죠? 훅이 갈고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 네, 이렇게 보기 마련이겠죠. 중국이 귀하의 다음 여행지입니까? 중국을 한번 얘기했어요. Wouldn't you like to make the most of your trip? 여행을 최대한 잘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중국어 실력을 늘려보세요. 중국어를 잘해보세요. 중국어 실력을 늘려보세요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광고일 것 같아요? 중국어 학원이겠죠? 요즘에 뭐 저희도 TV만 틀면 그죠? 전현무시 나오는 거죠. 문정아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은 문법 문제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travel,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단어, 뒤쪽에는 business, 사업이라는 단어, A와 B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문법어구는 누구일까?
C번이 의미가 비슷합니다만 as well as는 A as well as B. D번 선택지 자체만으로 연결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C번은 not only A but also B. but also가 없으면 정답이 안 되는 단어였겠죠. 의미는 똑같은데 말이죠. 첫 번째 문제 as well as. 기능으로 푼 겁니다. 즉 사업이나 여행이나 다 상관없어. 중국어 배우란 얘기예요. 그죠? 네. 언어 습득의 최강자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오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의 뻔한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좋은 내용 나왔겠구나. 그러면 you can study at your own pace. 당신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사실 학원 다니면 그 페이스를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의 그 속도를 못 쫓아가서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의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또 두 번째는요. Enjoying lessons tailored to your personal needs. 개인적인 필요에 맞게 수업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 쓰는 연결어 바로 while. 왜 while만 낼까요? 뜻은 A번과 D번과도 비슷한데 말이죠. 바로 while은 접속사로서 뒤쪽에 ing라고 하는 분사 구문과 참 잘 어울린다는 거죠. while ing. 하지만 의미가 똑같은 디오뱅은 절대 ing랑 결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at the same time. 이 단어는 단독적으로 쓰지 누군가 결합해서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즉 의미적으로는 동안이란 뜻이 괜찮습니다만 ing와 어울릴 수 있는 문법적 어구는 while밖에 없다더라. while ing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구나. 문법 문제겠죠. 자,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저도 왠지 여기 다니고 싶은 생각이 좀 막 들고 있어요. 그렇죠? 막 지금 등록하러 가려고 막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서 또 rate 요금도 싸다는 겁니다. 즉 수업료도 싸다는 거겠죠. 만족을 못하면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는 것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문장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So,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는데 What do you have to lose? 네가 잃을 게 무엇입니까?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문장이겠죠. 답이 B번이에요. A번은요. 지금 등록하시려면 전화 주세요. 지금 등록하시려면 전화 주세요는 여러분 보통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뒤쪽에 전화번호가 나오지도 않고 웹사이트 이름 나오는데 뭐 전화 달라는 말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런 말 잘 모를 수 있죠. You get what you pay for. 네가 낸 만큼 얻어간다. 싼 게 비지떡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께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구를 보란 얘기인가요? 여기 지금 어학원 아닌가요? 어학을 가르치는 분들을 강사라고 합니다. 강사의 직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후보자, 참석자, 고객, 튜러. 튜러가 바로 학습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A as well as B. 연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접속사 as well as. 두 번째는요. 의미는 동안이라는 동시 상황이지만 ing와 어울리는 단어는 누구였을까요? while ing였습니다.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단어와 비슷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건 너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B번의 정답이었겠고요. 전반적인 상황이 중국어 학습의 대상자들을 한 만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구의 정보였을까요? 강사진이겠죠. 강사진을 다른 말로 적절히 표현한 것은 바로 tutor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Chinese instructor 이런 말도 가능은 하겠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Part 6의 학습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석이 주가 됐다면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 그죠?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법인지 어휘인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강하게 들어가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꼼꼼한 복습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Part 7,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Part 7이 남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오늘 진행해 보시죠. 지금부터 Part 7 시작하겠습니다.
자, Part 7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싱글, 더블, 트리플 하나씩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지문의 길이가 요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막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영수증이네? 그러면 글의 전반적인 분포에 대해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인데 맨 위에 보면은 dry cleaners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세탁소입니다. 아, 세탁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구나. 여긴 세탁소의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나 주소가 나와 있죠. 근데 세탁소 가면 여러분 옷을 맡기거나 다시 찾아오거나 하는 상황이 연상되시죠? 자, 세탁소에서 10월 17일 날짜에 주문이 들어갔는데 자, 직접 와서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직접 와서 여기요, 옷 좀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그 날짜를 적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고객한테 돌려드리는 방법은 뭐였냐라고 했더니 자, return하는 방법은 배달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손님이 직접 와서 맡겼지만 배달은 우리가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탁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와 있습니다. 뭐 코트 있죠, sweater, suit, shirt, skirt 다 있어요. 수리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그 클리닝은 뭐죠? 이게 우리가 세척했냐 안 했냐, 언제 완성됐냐, 가격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보들의 위치는 알고 문제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자, 문제가 뭐죠? 어떠한 제품이 소비자가 방문한 날과 같은 날에 수리가 되었습니까? 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방문한 날이 언제죠? 주문한 날짜가 그날이 방문한 날 아니겠습니까? 10월 17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날짜 중에서 10월 17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어떤 항목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걸까요? sweater. 첫 번째 문제 정답, sweater. 끝.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visited라는 단어가 지문 속에서 5월 데이트과 같은 날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 느껴보시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문제 뭐죠? 이 주문에 대해서 영수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문을 볼 필요가 없는 게 선택지의 내용이 맞고 틀림을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It has a balance due. 이건 뭐죠? 잔액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balance due가 아직 갚지 못한 미지불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쪽에 더 이상 내야 될 돈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불금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it was all delivered. 전부 다 배달의 형태로 반납되었습니다는 얘기죠. all delivered.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return을 무조건 delivery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지문 안에서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 딜리버리로 하겠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B번이네요. 그리고 it was collected in person. It was an agreed partial payment.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답인 거를 이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정답이 나온 상황에서는요. CD번을 굳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걸 따져서 정답을 고르시려는 생각보다는 딱 봤을 때 정답이네? 그러면 운이 좋은 거죠. B번에서 정답을 느낄 수 있었다면 CD번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거 보시면요. in person이라는 단어 보시면은요. 네. 직접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법도 좀 아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 자, 또 정답 sweater, 그 다음에 all delivered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블 패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letter,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letter에서는요. 여기가 두 개의 주소가 나와 있죠. 이게 보내는 사람의 주소고 이게 받는 사람의 주소라는 글의 양식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편지의 가장 큰 목적은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this is a quick note. 빨리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 쓰는 거란 얘기예요. To confirm.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I have 2 tickets for this Friday's performance. 금요일 날 공연이 있는데 그거 티켓이 2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쇼가 8시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Senior Sales Manager, 좀 약간 높으신 그죠? 영업 담당자께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7시 30분에 입구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죠? The company driver will pick you up at the hotel 7 o'clock. 7시에 호텔에서 당신을 태울 거예요. 회사의 운전자께서. 그죠? After the show, 쇼가 있고 나서는요. 회사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반적인 흐름을 좀 느끼셨나요? 이 사람이 티켓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 그 공연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 나 티켓 2개 있는데 너 보러 올 거지? 보러 올 거지? 네,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리러 갈게. 기사가 너 데리러 갈 거니까. 네, 이런 걸 지금 상황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보러 가게 될 공연의 이름이 Catch라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글이란 얘기죠. 자, The Musical Comedy Catch. 그죠? 뮤지컬의 형태로 된 희극, 코미디가 이제 그런 극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캐츠는요, 런던의 이스트 엔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한 고양이 가족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만의 신문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네, 고양이들이. 저도 사실 캐츠라는 뮤지컬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고양이들 나와서 뭐 하는 거였겠죠. 그죠? 근데 아빠 고양이가 평생 꿈이 자신만의 신문사를 만드는 것, 차리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읽었는데 캐츠라는 이 뮤지컬 코미디의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근데 읽다 보니까 저도 소설책이듯이 지금 빠져들었는데 캐치의 내용을 얘기하는 단락이었겠구나. 두 번째는요. 네가 이 연극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다음과 같은 음악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주된 스토리가 되겠고요. 거기서 듣게 될 뮤직의 형태를 지금 말하는 단락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 공연은 sold out performance예요. 그러니까 매번 열었다면 매진이 되는 공연이니까 빨리 와서 참석을 하시거나 뭘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요런 단어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Please use the South Street entrance. 그러니까 South Street이라는 쪽에 있는 입구 쪽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애완견이나 애완쥐를 갖고 오시면 된다. 물론 이제 쥐라는 단어까지를 좀 무슨 쥐를 애완으로 키워요? 사람은 뭐 여러분 뭐 도롱뇽도 키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애완동물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개를 데리고 왔어. 그죠? 개 데리고 오고 막 쥐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찍찍찍찍 하고 있는데 캐치를 공연하시는 분들이 고양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했더니 막 쥐가 막 놀래면 어떡합니까? 데리고 오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전반적인 스토리 그리고 음악의 형태를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빨리 오시고 애완동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는 당부사항으로 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뭐 때문에 쓴 글일 건가요?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 뭐예요? 내가 지금 티켓 2개가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너 보러 올래?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갈 계획인데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예정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디너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dinner. There will be a company dinner at the point. The point라는 데서 먹을 예정이라는 얘기죠. 디너만 찾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프라이스 씨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편집글의 특징상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수신자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주소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여기를 읽으셨다면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그죠? 네, 프라이스 씨는 지금 팅클 크릭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겠죠. 팅클 크릭 호텔.
그죠? 네. 자, 요거 정답을 A번으로 좀 정정을 할게요. 네. C가 아니고 at the Tinker Creek Hotel. 네. 정답 A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프라이스 씨와 하이어드 씨는 어디서 만날 겁니까? 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요 지문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프라이스 씨를 어디서 만난다고 했냐면 I will meet you. 프라이스 씨를 만날 겁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만나. 공연 보러 갈 건데 입구에서 만나자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어디 쪽 입구를 사용하라고 나왔나요? South Street Entrance니까 결국 그들이 만나게 될 것은 입구긴 입구인데 South Street 쪽에 나와 있는 입구에서 만날 거라는 얘기겠죠. 자, South Street Entrance 어디 있습니까? 자, South Street Entrance 그죠? 네. 아이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outh Street Entrance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요청사항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Please do not bring 뭐죠? pet. 그죠? 네, 애완용 강아지나 그 쥐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신다면 데리고 오지 말라. 그죠? 여기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A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자, 이제 트리플 패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2개하고 광고예요. 자, 첫 번째 이메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job fair예요. 취업 박람회입니다. I hope you are doing well. 잘 지내지? 나 편지 왜 쓰는 줄 알아? 흥미로운 취업 박람회가 있어. 네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는데. 오늘의 그죠? 그러니까 취업 박람회라는 게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편지 쓰는 거겠죠. 그거 근데 어디서 열리는 줄 알아? 이번 겨울에 마닐라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래. 너 기억나니? 우리 종종 거기서 점심 먹었잖아. 나는 너의 업무적 기술이나 너의 근면함을 보았지. 어디에서요? 직접 보았지. first는 직접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펠렌테크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가 얼마나 기술이 많고 얼마나 일 잘하는지를 내가 봐왔지 않니? 내 생각에 너는 아마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잘 되길 바라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 자, 어떤 상황인가요? 둘은 지인이에요. 종종 점심을 같이 했던 사이인데 바로 그곳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릴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제가 왠지 좀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저만의 연기입니다. 그냥 메소드 연기 보여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광고예요.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는 취업 박람회에 관련된 광고겠죠. 마닐라 메디컬 센터에서 취업 박람회가 언제 열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전 뭐라고 나왔죠? 자꾸 우리 메디컬 센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빈자리를 좀 채워낼 것 같아.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취업 박람회에서 채용을 할 때는 각 부서 담당자들을 같이 데리고 올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건가요? 자, 경력이 있는 성인들과 그 다음에 pediatric care workers, 소아과 관련된 직원들도 뽑을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직책들을 뽑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뭐 채용에 관련된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른 데보다 돈 더 줄게. 혜택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유급 휴가도 줘. 요 밑에는 이제 복지 및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는 뭐만 내면 되냐면 일단 지원서, 그 다음에 salary requirement는 여러분 내가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금액적인 부분도 보내야 되는 거고요. job history, 그동안의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도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 등을 나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지원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지원서를 받았어요. It appears to be incomplete. 근데 뭐가 빠진 것 같네. 아까 여러 개를 보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It includes your work history. 경력에 관련된 거 나왔고요.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죠. 뭐가 빠졌나요? 돈 얘기를 뺐네. 아까
salary requirement도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요 두 개만 보냈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갖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보내주기 바랍니다. 나는 일정표를 하나 보내드릴게. 그날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요. 너는 보고 나서 make appointments for interview prior to the fair day. 해당 일 전에 네가 면접을 언제쯤 봤으면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일정표를 하나 보내줄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상황 이제 아시겠어요? 잘 지내지? 하면서 취업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취업 박람회가 어떠한 형태의 종류이며 뭐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담당자가 보면서 다 왔는데 저기 돈 얘기를 안 썼어. 빨리 보내. 그리고 저기 그날 우리 면접 봐야 되니까 시간 내고 빨리 정해서 빨리 연락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간 겁니다. 첫 번째, 마닐라 메디컬 센터에 대해서 암시된 말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순서가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고를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닐라 메디컬 센터는요, 이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던 공간이었겠죠. 그 부분을 정답으로 고른다면요, 전에 여기를 가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마닐라 메디컬 센터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겠죠.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약사를 뽑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용을 하겠다는 말에서 누구누구 뽑는다고 그랬어요? 간호사 뽑죠. 그 다음에 의료장비, 최첨단 의료장비 기술자들이고, 그다음에 pharmacist, 약사 뽑는다는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급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죠. 하나씩 따져보시면 반대말이 되거나 언급 안 된 것들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가 광고에 나왔는데요. 가장 가까운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sideration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보내야만 합니다. consideration이 사실 고려하다, 그죠? 사고하다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채용 장면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죠? 네가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야지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중 받고 싶으면, 관심 받고 싶다면 이런 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onsideration은 채용 과정에서 항상 쓰는 단어고, 뽑는 사람들의 관심이란 뜻으로 바꾸면 되게 좋은 단어겠죠. 그래서 attention이란 단어로 정답을 가시면 되겠죠. solicitation이라는 것은 간청하는 겁니다. 애원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아까 뭐 하나 안 냈다고 그랬었죠. salary requirements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거 다시 보내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D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표를 왜 보냈을까요? 면접 일정 잡기 위해서 스케줄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면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내면 될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트리플 패시지가 원래 3개지 않습니까? 3개 중에 2개는 풀만해요. 근데 꼭 하나가, 그게 몇 번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가 꼭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해서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5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익 적중 특강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보시고 약점을 한번 보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